자, 펄어비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박선생입니다. 자, 오늘 펄어비스가 61,300원대의 흐름을 가져가면서 지금 단기선들의 지지를 받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전고점 64,200원 부근에서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주가에 이런 흐름이 왜 나왔습니까? 지금 게임주 전반 이 아니라 딱 하나입니다. 결과적으로 붉은 사막이라는 출시가 앞으로 좀 임박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1월에 골드행이라는 골드행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월 실적 발표가 있었죠. 그러면서 3월에 우리가 붉은 사막이라는 글로벌 출시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 시장에서도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응이 나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은 조금 아직 약합니다. 작년에도 적자였지만, 그런데 주가는 오히려 지금 상승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좋은 숫자가 아니라 좋은 기대가 주가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실적을 보고 움직이는 자리가 아니에요. 바로 출시가 기대되는, 이런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는 자리입니다. 게다가 오늘 서킷 브레이커 발동이 됐죠. 그런데도 주가의 상승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건 지금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지만, 지금 종목은 결과적으로 단기 흔들림보다는 더 길게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같은 자리에서 섣부르게 매도를 했다간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잔고에 대한 우리가 계좌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상승의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려보고요. 이런 흐름 안에서 우리 주주님들이 어떤 기회를 잡으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좀 여러분들 오늘 힘을 낼 수 있도록 좀 다들 댓글로다가 화이팅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그러면서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차트를 좀 보시면 지금 당장 매도 고민 나오실 거예요. 왜냐? 상승 나왔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매도 고민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되는 건 조금 더 펄어비스를 더 길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분명한 매도 심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게임주는 원래 기대감 하나만으로도 주가가 상승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고, 뉴스가 나오면 바로 밀리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차트 보면 좀 이상하죠? 오늘 시장은 굉장히 다 약해요. 전반적으로 서킷 브레이커 이런 것까지 발동이 되면서 이 정도면 장이 보통 강한 종목도 밀릴 수밖에 없는데, 펄어비스는 오히려 반대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그냥 강한 척하는 움직임이 아니라 팔 물량을 지금 받아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위치를 보시면 지금 자리 아무데나 올라온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최근 고점 근처로 주가의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즉 매도 욕구가 굉장히 강한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왜냐하면 조금만 더 오르면 여기서 정리할까라는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펄어비스, 지금 실적으로 오르는 종목은 아니에요. 붉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 하나만으로 지금 주가의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붉은 사막은 이미 골드엔까지 갔었고 출시일도 이제 확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시간이 정해진 기대라는 겁니다. 이런 재료는요, 우리가 하루 이틀 절대 짧게 붙고 끝나는 흐름이 아닙니다. 보통 출시 전까지요, 이런 기대가 누적이 되면서 계속적인 상승을 만들 거예요. 하지만 중간에 흔들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지금 종목 우리가 하루목만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스윙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출시하고 나서의 판단이 나올 거예요. 게임에 대한. 그러면서 주가의 변동성이 나올 텐데, 거기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기대감만으로 상승이 항상 단기적으로 계속 상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출시 전은 이미 발표가 끝났다는 거예요. 하지만 발표가 나고 나서 계속 변동성을 만들었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출시하기 전까지 변동성은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단기적인 고점이 아니라 출시 기대가 가격에 쌓이는 과정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근 수급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기간에서 연속적인 매수 비중을 높이는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지금 순매수량도 기간이 압도적으로 조금 높은 걸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외인들도 그동안 매도세를 지켜오다가 최근에서야 매수세로 변하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글로벌적인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은 기간이 지금 받쳐주고 있고, 단기적인 탄력들은 외인들이 만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흐름의 중심은 기간입니다. 왜냐하면 스윙 흐름을 버텨주는 쪽은 분명히 기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외인들은 최근에 탄력을 좀 더해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개인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같은 구간 매도 구매는 바로 대응한다는 거죠. 당연합니다. 오랜 기간 기다렸고 게임주는 기대감이 꺾이면 바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걸 바로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같은 구간 우리 개인들이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흔들리지 말고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구간, 기회가 어떻게 나오는지, 기업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도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기업에 대한 가치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지금 같은 구간 개인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 전고점에 대한 돌파가 나왔을 때 거기서 매도를 고민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만 이탈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매도 고민할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비중 높이고 있는 건 누굽니까? 기간이라는 거죠. 기간은 이 틈을 기회를 삼아 오히려 본인들의 비중을 높이면서 게임 출시 전까지 강한 비중을 높일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비중을 토대로 한 번쯤은 기회를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실 이런 기회를 잡을 때 같이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 기간의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기간과 같은 움직임을 만들면서 우리도 같이 기회를 만드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특히나 오늘 월요일입니다. 주간의 장 초반의 움직임을 좀 탐색하는 흐름을 좀 만들어내면서 화요일날 강한 변동성을 주면서 개인들을 한 번 더 흔들어내는 구간이 허다하게 많이 나오는 날이 바로 화요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구간 우리가 기준이라는 걸 잘 만들어야 되겠죠. 기준이 만들어져야 기회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적으로 영상으로 좀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잡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장 중에 이런 흐름들을 놓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 초반에 막 어떤 수급이 들어오는지, 기관인지 외인인지 아니면 개인들인지, 기관의 이런 주체 흐름을 좀 먼저 봐야 되겠고요. 주요적인 전고점에 대한 돌파가 확실하게 이루어지면서 거래량까지 충분히 들어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제가 타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 어렵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24시간 실시간으로 계속적으로 본다는 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료도 보면서 호가창까지 본다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나 나오는 이런 기준, 충분한 돌파가 나오는지 아니면 이탈이 나왔을 때 우리가 대응이라는 기준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런 대응에 대한 기준들까지 제가 모두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같은 구간 우리가 매도로만 고민할 게 아니라 지금은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데 방법 간단해요.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바라는 거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독, 좋아요 하신 분들은 위에 제 개인 번호 남겨놨거든요. 여기로 구독했다라고 인증 정도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하신 분들은 지금 같은 구간에 대한 돌파가 나왔을 때 기준 드린다는 거예요. 그럼 기회 충분하게 살려서 여러분들의 계좌 키워 가셔야죠. 그래야 우리 애들의 그동안 바랬던 건 뭡니까? 바로 경제적인 자유를 좀 바라볼 수 잠깐 헷갈렸네요. 경제적 자유를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회를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탈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디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 타점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지금 같은 구간 우리가 고민할 때가 아니라 기준을 잡아야 될 때다 라고 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어떤 식으로 잡아드렸냐. 자, 보시면 지금 21선을 기준으로 단기선들이
그 이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대응 타점 잡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승이 나왔을 때도 여기서 잡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평선에 대한 21선에 대한 돌파가 나오면서 상승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돌파의 기준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요 저항선과 지지선에 대한 확인하면서 거기에 대한 거래량이 들어오는지 수급에 대한 질도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펄어비스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을 어떤 식으로 좀 잡았는지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좀 잡아드렸던 종목 3개를 좀 보여드리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좀 타점을 잡았는지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여러분들 좀 이평선이 다들 중요한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장기와 또 단기선이 좀 성격이 좀 다르고, 그리고 수급의 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급의 주체가 좀 누구면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거래량을 통해서 좀 들어오는지, 그러면서 그날 어떤 명분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서 좀 들어오는지, 이런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자, 먼저 우리 기술 같은 경우를 좀 보시면, 자, 우리 기술인데 제가 먼저 이날 보내드렸던 문제를 좀 보여드리면요, 2월 11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기술 9,2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셔라. 그래서 MS, 구글, SMR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국내 독보적 제어 시스템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 무시하시고 거래량을 좀 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16,000원대까지 좀 잡아드렸는데, 자, 보시면 우리가 2월 11일 날이 이날이었습니다. 수요일. 시가 9,420원에 시작했는데 제가 이날 좀 잡아드렸죠. 그래서 목표가 16,000원대까지 좀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제가 이 타이밍에 좀 공격적으로 좀 잡아드렸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자, 당시 시장에서는 좀 이 원전이라는 섹터가 좀 매몰되어 있었는데, 본질은 결과적으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폭발적인 전력 수요이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지금 빅테크들이 좀 SMR의 사활을 걸고 있었기 때문에 뉴스가 터지는 걸 보고 야, 이거 무조건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좀 보시면 전에 상승을 좀 만들어 놓고 계속 눌림을 받았잖아요. 그러다가 단기선들이 꼬여가면서 지금 흐름들이 좀 이런 단기적인 눌림만 좀 나오고 있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후 좀 이런 행보를 가져가면서 단기선들이 수렴하는 구간을 거쳐서 좀 이제 정배열 확장 구간으로 넘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9만원대에 대한 매물대의 상당에 대한 돌파를 확인하면서 전날 우리가 호가창에 좀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걸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일 날 시초가 9,4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강한 매수세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잡아드렸었는데, 우리가요, 사실 이런 재료들을 읽어가면서 타점을 좀 잡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재료들을 알아야 차트의 선행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날 우리가 좀 기회를 잡으신 분들은 좀 축하드리고요. 자, 다음 보실 종목 HLB입니다. 자, HLB인데 먼저 제가 보내드렸던 문자를 좀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사실 우리가 큰 기회, 큰 기대값도 중요하지만 대응이라는 게 더 필요했던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긴급이라고 좀 이따 문자를 발송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좀 HLB 68,000원의 전량을 매도하셔라. FDA 호재는 이미 반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격도가 120%를 좀 넘어가면서 기간 외인들 차익 매물들이 쏟아집니다. 지금 안 던지면 내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라고 좀 과장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1월 28일 날을 좀 먼저 보시면요, 이날이었어요. 시가 66,900원에 시작했는데 지금 위아래 꼬리가 강하게 달린 흐름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재료를 좀 보셔야 되는데, 그동안 좀 수개월째 우려먹었던 이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막 좀 끝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 발표 전에 사실 우리가 좀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정확한 그런 예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21선과 지금 너무 멀어지는 이격 과열에 대한 임계점이 나왔다는 거죠. 고무줄도 사실 너무 이렇게 당기다 보면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좀 과열권에 좀 들어온 걸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격이 벌어졌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맹신을 좀 하시면 안 되지만 충분히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할 자료는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료가 식으면서 이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뉴스가 이미 발표되고 있었기 때문에 FDA 끝물이었다. 뭐 이런 것들까지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런 흐름들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전날 보시면 그렇게 거래량이 강하지 않았어요.
이런 흐름들이 좀 이런 것들에 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28일 날을 그때는요, 호가에서도 계속적인 매수세는 분명히 들어왔어요. 하지만 의도적으로 개인들의 매수세를 부는 것으로 좀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사실 굉장히 필요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대로 좀 그때는 맞았지만 그날 이후 주가가 좀 꺾이면서 좀 우리가 좀 계좌를 좀 방어할 수 있었다. 항상 좀 그런 말이 있죠. 환호할 때 우리 재료에 대한 유통기한을 좀 확인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우리가 계좌를 좀 방어했던 중요한 종목이 되었었는데 마지막 다른 종목 필옵틱스입니다. 자, 이건 지금 아무 관심도 없을 때 제가 조용히 매집을 끝냈던 종목이었는데 먼저 문자 내용을 보시면요. 1월 22일 날 제가 목요일 날 드렸습니다. 그래서 필옵틱스 44,800원에 매수를 하셔라. 유리기판 섹터에 대한 잠룡입니다. 바닥권 매집봉 3개가 포착이 됐고요. 남들이 끝날 때 할 때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1차 목표가 55,000원대까지 편안하게 가져가세요. 그래서 비중 20%까지 채우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63,300원대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1월 22일 날 이날이었는데 1월 22일 이날 시가가 42,600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에 잡으라고 했었죠? 44,800원에 좀 잡으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당시에 좀 반도체 섹터는 조정을 좀 받고 있었던 분위기였는데 차트도 지금 21선 좀 밑에서 움직임을 가져갔었기 때문에 좀 많이 불안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삼성과 인텔이 낙점한 유리기판, 이 유리기판이 압도적으로 재료에 저는 집중했다는 거죠. 그래서 필옵틱스는 그 장비를 가장 먼저 좀 이렇게 납품할 기술력이 좀 있었고 차트상의 횡보는 세력이 개미를 지치게 하는 좀 매집이었었다는 거죠. 12월 9일 날을 보시면 연속적으로 좀 거래량이 좀 터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날 보시면 12월 9일 이날이었는데 이날 거래량은 이렇게 좀 터졌었지만 계속적인 횡보의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계속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집이 좀 마무리됐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전부터 좀 매물이 좀 나왔지만 너무 거래량이 크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흔들림이 분명히 필요했었다는 거고 이런 상승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구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이루어내면서 결국 지루한 행보 구간을 거치신 분들은 우리가 오히려 기다림을 가져가면서 충분한 기회로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상승을 만들었고 전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지루한 행보를 이기신 분들이 상승분을 모조리 다 복구까지 하면서 기회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과 같은 기회들이 어떤 기준으로 들어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은요 항상 제로섬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좀 기회를 만들면 누구는 손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주가를 움직이는 주체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트의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과 함께 추가적으로 어떤 재료가 붙으면서 상승에 대한 명분을 만들어 가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이 좀 이런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472-6550으로 구독 인증 정도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 지금과 같은 기회에 좀 기회를 잘 살려서 계좌를 키우는데 좀 확실한 기회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항상 차트만 집중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재료에만 집중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우리가 차트뿐만 아니라 재료뿐만 아니라 기업이 갖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좀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기업에 대한 가치가 있는 상황에서 상승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디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기준점이 보이고 이탈이 나왔을 때도 충분한 기업의 가치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탈의 기준도 세우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숫자보다 좀 이야기가 앞서고 있다. 뭐 이런 붉은 세력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숫자를 보면 왜 기대가 큰지 더 잘 보입니다. 왜냐?
우리가 25년도에 연간 매출이 지금 3,600억 원에 달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숫자가 의미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금 검은 사막 그리고 이브 이런 온라인 같은 기존 IP만으로 기존 체력이 계속적으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가 신작이 없으면 성장 정체가 좀 생길 수밖에 없다. 펄어비스는 기존 그 검은 사막 이런 IP만으로 게임을 버티는 회사지만 큰 주가의 방향성은 역시나 신작에 대한 유무가 중요하다더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만 하더라도 지금 140억 원의 지금 적자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3년 연속 적자를 보여주고 있어요. 야, 그래서 보면 어때요? 적자 기업 무조건 아니지 라는 생각하실 텐데, 적자만 볼 게 아니라 3년 동안 얘네가 그동안 놀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바로 붉은 사막에 대한 개발비를 지금 투자를 했었던 거예요. 3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자를 단순하게 적자로만 보실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비와 신작에 대한 공백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담이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시장은 현재적인 이익이 아니라 주가가 먼저 반영을 하고 그 흐름에 맞춰서 실적이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회사도 붉은 사막 성공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지금 4분기만 보더라도 지금 매출이 950억이거든요. 950억. 영업 손실로만 하더라도 지금 84억입니다. 분기 숫자만 보면 지금 좋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그런데도 주가는 지금 오르고 있죠. 왜 오르냐? 이건 지금 시장이 과거 실적을 보는 게 아니라 출시 이후를 보겠다. 너네 붉은 사막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한번 평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붉은 사막은 지금 이미 골드엔까지 들어왔어요. 지금 그 골드엔까지 들어왔고 3월 20일에 글로벌 출시가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금 스팀 위시리스트에서만 하더라도 200만 돌파가 지금 나와주고 있어요. 즉 이건 예고편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출시 직전에 수요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최근 외부 관심도 지금 강하고 있습니다. 북미 지금 IGN에서 MMORPG.com, 영국 티치 리더, 독일 게임스타 등에서 해외 매체 붉은 사막에 대한 26년에 대한 기대작으로 지금 뽑히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기사들도 중국과 미국 주요 매체에서 관심이 주가에 지금 끼치고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국내 기대감만으로 지금 자리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글로벌 흥행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산업 흐름도 좀 보셔야 되는데, 지금 26년 게임업은 모바일보다 PC, 콘솔 쪽의 성장률이 더 높게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동안 휴대폰 게임에 대한 시장이 조금 너무 기대할 만큼 많이 썼기 때문에 다시 이제 사이클이 PC와 콘솔 쪽으로 지금 성장률이 집중되고 있는 흐름인데, 멀티 플랫폼 대작도 완성도와 판매력 이런 좌우하는 구조라는 겁니다. 이건 펄어비스한테 굉장히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붉은 사막은 처음부터 PC와 콘솔을 겨냥한 시였기 때문에. 그래서 업종 전체의 흐름도 지금 펄어비스와 정확히 지금 맞물려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게임주라도 우리가 신작에 대한 불확실한 이런 회사보다 출시 시점이 확정된 회사에서 자금이 붙을 수밖에 없다. 결국 펄어비스는 지금 당장 이익이 많이 나는 회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히려 더 단순하다는 거예요. 붉은 사막이 올해 구조를 좀 바꿀 수 있느냐? 시장도 그 한 가지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 구조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기대치가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물론 신작이 발표하고 나서 평가가 좀 나뉠 겁니다. 하지만 그 평가에 인해서 변동성 분명히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 이런 변동성까지 다 잡아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간 절대 걱정하실 구간이다? 아니다. 우리가 오히려 지금 같은 구간 기회를 노려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드리는 기준 그 하나만으로 분명히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간 이탈이 나왔을 때도 대응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대응 타점까지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걱정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안내 못 받으신 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50으로 구독했다라고 인증 정도만 부탁을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구독하신 분들은 지금 같은 구간 타점 잡아가실 수 있으니까 좀 걱정하지 마셔라 라고 다시 한번 말씀. 자, 오늘 펄어비스 이걸로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상 박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